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문학적인 공부 차원에서 제가 읽은 책 내용을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X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잊고 살았던 저를 포함한 형님들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뭐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도 소비재를 찾을 때 사실은 MZ 세대를 많이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저 역시도 MZ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소비를 주도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90년대생이 온다는 그 Z세대를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도 저희가 좀 봤고요. 사실은 유통계나 아니면 그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들이 Z세대를 잡기 위해서 각축전을 하고 있는 여러 기사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왕년에 안 나왔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왕년에 젊은 시절에 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세대보다 조금 더 특별했다라고 개인적인 자의적인 해석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물론 저희가 뭐 세대별로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당하고 화려했던 그 젊은 시절의 모습들 보시면 패션 관점에서도 노티카 기억나시죠? 노티카 잠바 부의 상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무튼 좀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좀 기억이 많이 났고요. 팀버랜드 워커 이런 거 좀 많이 신으신 것 같고, 뭐 그 룰라 체리나가 했던 뭐 이런 두건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TV 앞에서 모여서 봤던 모래시계라든지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대사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 대통령 서태지를 빼놓고는 또 90년대 대중문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조금 새록새록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좀 형님들한테 조금 뭐 추억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X세대가 사실 재등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또 요새 그 Z세대 명품 브랜드 중에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실 세계 1위 브랜드가 됐고, MZ세대의 샤넬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얘네 그 시그니처가 이런 그 집 태그예요. 집 태그.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에다가 상표를 묶어가지고 한 태그인데, 태지 형, 서태지 형님이 이거를 먼저 하셨잖아요. 사실 그 스톰 상표 안 떼고 딱 이렇게 하셨던, 어, 사실은 이 정도로 지금 몇십 년 앞서갈 정도로 저희가 이런 문화 영성기를 좀 지냈기 때문에 조금 더 당사자로서 자의적으로 좀 당당하게 이번 컨텐츠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준비했고, 제가 읽은 책, 제 돈 주고 산 책들입니다, 사실. 영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는 책이고요. 사실은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Xteen is back이라는 챕터로 많은 지면을 좀 할애했는데, 사실상 영포티 내용을 그대로 차용을 많이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돈 주고 산 두 책에서 X세대에 관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2019년 6월에 특집 기사를 좀 실은 부분이 있는데, X세대에 대한 고찰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저희의 젊은 시절, 그 화려했던 젊은 시절인 X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사실은 기업들이 40대에 주목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바잉 파워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스 컨슈머에 해당이 되는 거고, 타겟 소비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포티라든지 엑스틴 is back 이라는 식으로 언론이나 그런 출판계에서도 주목을 좀 받는 거고요.
실제로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잘 살고 자녀보다 돈이 많은 첫 세대입니다. 이 배경에는 밀레니얼부터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밀레니얼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다시피 X세대 이전 세대 다음 세대가 밀레니얼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보다 잘 살고 밀레니얼보다 잘 사는 그러니까 상하위 세대보다 잘 사는 첫 세대가 됐기 때문에 바잉 파워가 조금 더 주목받는 부분이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2020년 월평균 소비 지출 규모를 보더라도 40대가 309만 원으로 세대별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40대에 좀 주목을 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알파 세대인 2010년 이후의 출생자들을 자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 세대가 소비하는 뭐 MZ, Z세대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자녀들이 소비하는 소비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40대 타겟뿐만 아니라 이 Z나 알파 세대의 소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40대 마케팅에 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적인 예로 저도 첫째 핸드폰을 사줬는데 그 고민을 할 때 애플을 사줬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라는 게 결국에는 가족끼리 공유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돈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유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부모의 소비 행태나 취향이 결국에는 자녀한테 미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기업들이 40대에 타겟팅해서 마케팅이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구분은 사실 좀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령대를 같은 세대로 좀 묶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X세대로 보통 묶이는데 밀레니얼로 묶일 때도 있고 사실은 80년대생과 94년대생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좀 가졌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95년생과 2009년생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조금 더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단의 세대들이 느끼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묶는 게 맞느냐 너무 그 단절적으로 이렇게 좀 묶고 있고 너무 많은 세대를 포함시켰다라는 이의 제기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용되는 세대 구분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55년생부터 64년생 정도 돼 있고요. 올드 X가 69년생까지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 X 70년대부터 79년생이 되겠고요. 일부 책에서는 70년대 초에서 80년대 초로 이렇게 조금 브로드한 범위 레인지로 좀 X세대를 규정하는 책도 있어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범주 안에서 X세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잉 파워가 크다는 단적인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보시면 아프리카 TV의 주 고객층이 어디냐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검색 트렌드인데 일단 남성이 딱 많고요. 보시면 세대별로 보더라도 40대가 많은데 실제로 아프리카 TV가 작년에 3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는 40대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출범도 굉장히 40대의 성장 주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900억에서 17년 900억에서 21년 2,700억까지 간 것은 40대의 바잉 파워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물론 뭐 인플레이션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별풍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겠지만 40대의 바잉 파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TV 매출 성장과 주가 성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부분이 있어서 좀 공유 드려 본 부분이고요. 그러면 X세대 출현의 배경이 뭘까라고 보면 90년대에는 탈냉전 민주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로 X세대는
최초로 모든 위기에서 해방된 시기를 살아간 대한민국 최초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게 됐고 이것이 X세대 출현의 배경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면서 냉전 시대가 깨지게 됐고요. 그리고 93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32년간의 군정을 끝낸 민주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 저희가 GDP 성장이 어느 정도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경제 발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최초로 모든 위기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사실은 얽매일 게 별로 없고 돈도 많은 시대를 살아갔던 세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분방했던 X세대의 출현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X세대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대중문화는 생활 수준의 향상이나 교육의 보급, 매스컴의 발달과 함께한다. 90년대가 그랬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특이할 정도로 사실은 대중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좀 많이 발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90년대 대중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례를 들어서 좀 보겠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X세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X세대를 대변하는 광고가 사실은 리바이스 광고였고요. 이게 난 나야라는 슬로건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X세대 하면은 난 나야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광고였고 이 광고가 X세대를 표방해 준다는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세대는 이렇게 입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패션을 좀 거부했었고 보시면 당시 어른들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혀를 차기도 했고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되기도 했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행했던 브랜드가 뭐 니코보코, 겟뉴즈드, 마우이, 인터크루, 안전지대, 그리고 노티카, 스톰, 닉스, 보이런던 이런 게 좀 퀵실버네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실은 뭐 곰표 맥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브랜드나 이런 스타일을 조금 새롭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중심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다.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문화 융성의 시대를 회상하면서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사실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보다가 재밌었던 게 뉴욕 제가 얘기였는데 뉴욕 제가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였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압구정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게 파르페라는 메뉴.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트렌디한 카페 메뉴였던 것 같은데 파르페라는 메뉴도 좀 기억이 많이 남고 저도 강남역에서 뉴욕제가 앞에서 좀 많이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아마 없어졌죠.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제가가 뭔가 그 기억을 회상하는 장소적인 개념이었고 파르페는 뭔가 그 음식적인 감각,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해주는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메이드 드라마, 시트콤,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인데 여명의 눈동자, 귀가 시가로 얘기했던 모래시계, 그리고 처음 시트콤의 그 성공을 알렸던 그 남자셋 여자셋, 그리고 그 이후로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시트콤들이 연달아 좀 히트를 했고요. 그리고 트렌디한 드라마, 새로운 클래스의 시작이라고 해서 청춘 드라마가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승부나 질투 같은 드라마가 최초로 청춘 드라마로 등장을 했었고요. 영화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 빼놓을 수 없죠. 그 오토바이 타는 장면, 조금 지금 보면 좀 낯간지러운 장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접속이라든지 그대 안의 블루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때는 영화를 온라인으로 예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티켓을 사기 위해서 극장에서 줄을 서야 했고 시간이 좀 붕 뜨면은 다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좀 한 게 있고요. 삐삐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접속이라는 영화가 좀 나와서 그게 흥행한 좀 면이 있고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형님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대중문화들이 이런 시대적 배경을 타고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삐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 시대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통신의 개인화를 의미했다. 결국에는 집 전화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고유의 번호를 갖게 된 것이 통신의 개인화를 알렸던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좀 해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태지를 빼놓고는 사실은 90년대 문화를 얘기할 수 없는데요.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90년대 대중문화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형님입니다. 사실. 첫 방송은 저도 봤는데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 신인 발굴 프로그램이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수만 형님이 아마 그때 심사위원 좀 보셨던 것 같은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며칠 후에 길거리 가게들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난 알아요라는 곡이 많이 퍼졌다라고 돼 있고요. 이 서태지의 등장 이후로 대중가요계가 10대 취향으로 재편됐다. 그래서 서태지 출연 이전에 그 주류 음악은 발라드와 트로트였지만 서태지가 출연하면서 그 힙합이나 이런 팝 계열의 음악이 대중문화가 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서태지가 처음 나왔을 때 교실 풍경이 아직도 기억나요. 1분단부터 5분단까지 모든 아이들이 서태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그런 데뷔 무대였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이해 못한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문화 대통령으로 불릴 만한 형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계의 철학자인 신해철 형님, 네, 여기도 좀 있는데요. 서태지가 힙하고 진취적이라면 신해철은 살짝 어두운 느낌이었죠. 세상과 싸워 나가겠어 같은 가사에는 저항 정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신해철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조금 대중음악으로서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고, 뭐 서태지 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분야를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 뮤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톱10 인기가요 테이프를 좀 사서 많이 들었었고, 라디오에서 직접 녹음을 해서 만들기도 했고 선물하기도 했고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형님들도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 인기가요를 그 노점상에서 샀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은 사실은 잊혀진 기억들이고 잊혀진 기술들이죠. 그리고 책에서 또 설명했던 게 이런 대중문화가 90년대에 거친 게 아니라 현재 제작자들을 낳은 게 90년대에 대중문화의 용성이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이 PD나 제작자들 그리고 MC들이 70년대생입니다. 소위 그 X세대들인데 나영석 PD가 76년생이고요. JYP 71년생, 재석이 형님 72년생, 김태호 PD 75년생, 방시혁 형님 72년생. 그래서 이 세대, 뭐 봉준호 형님도 있는데 준호 형님은 69년생이라서 광희의 개념의 X세대는 들어오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70년대 초반하고 80년대 초반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그냥 좀 그 분류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만 해놨는데, 그래서 그때 문화 융성이 현재 K-팝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 컬처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의 영향이 현재 K-팝 컬처의 세계화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아이덴티티와 그런 예술적 지향점에 90년대에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이 영향을 줬다라고 좀 책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듣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70년대 분들이 굉장히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X세대 문화가 사실은 조금 빠르게 자취를 감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1997년 구제금융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문화세대를 이끌어가던 X세대는 1997년 들이닥친 IMF 외환위기로 그들에는 생존이 최대 과제가 되었고 빠르게 현실에 순응해 가면서 X세대의 담론도 빠르게 막을 내렸다. 좀 이렇게 돼 있고요. 기억나시겠지만 그 이주열 총재인가요? 구제금융 요청할 때 그 기사가 TV에서 봤던 기사가 아직도 좀
뇌리에 있고요. 깡디시, 그 국가 부도의 날에도 많이 나왔지만 깡디시 그 사람 얼굴도 굉장히 좀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나야라를 외치는 20대 감정적 개인주의자들은 IMF를 거치면서 시장적 개인주의자로 변모하게 된다 라고 돼 있고, 그 이후로 사실은 X세대가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 높은 소비력이 부각되면서 영포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삼스럽게 40대를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배경에는 X세대에게는 젊은 시절에 소비가 일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X세대가 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면서 폭발적인 소비를 이끌어냈다. 이런 배경이 사실은 40대가 다시 기업들에게 소환된 이유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세대의 특징적으로 나온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면, X세대는 아랫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첫 어른 세대로 자랐다는 게 있고요. 통계적으로 TV 홈쇼핑의 큰 손은 40대이고 이것이 X세대 쇼호스트가 잘 나가는 이유이다. 최현우, 이수정, 정란, 임시연, 문천식, 이분들이 탑급 쇼호스트인데 이분들이 1970년생이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유통업계에서는 40대를 지류 광고가 통하는 마지막 활자 세대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명 광고나 넌 디지털 광고가 통하는 마지막 세대가 저희 X세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X세대는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 민감하다 보니 로봇 청소기나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이런 삼신가전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이런 건 집안일을 빨리 처리하고 한숨 더 자고 싶은 X세대 남편들이었다. 제 얘기죠. 식기세척기 산 거를 무엇보다 만족하고요. 식기세척기는 세계의 발명품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X세대는 트렌드에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기업들의 시도에 X세대가 반응하는 현상이 여러 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위에 나온 그런 식기세척기나 빨래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40대들이 레깅스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것들을 봤을 때 X세대는 젊은 시절의 경험 때문에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X세대 출현 배경 그리고 특징, 그들이 왜 지금 새삼스럽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왜 빨리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총평을 말씀드리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 세대의 가치와 고민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 묘하게 좀 위로를 받았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40대가 전면에 부각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뭔가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동력들이 20, 30대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면 40대들이 부각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과거의 그 X세대의 삶과 지금 구매력이 부각받으면서 이런 책들이 우리 얘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가웠고 묘하게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형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젊은 시절을 좀 회상해보고 지금의 저희가 뭔가 구매 중추로서 위치를 한 번 더 좀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사실은 이 인터뷰가 여러 책에도 굉장히 시그니처 인터뷰로 책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시그니처스러운 답변으로 굉장히 책에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 말들이 여러 책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40대, 그러니까 X세대를 대변하는 인터뷰였다라고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인터뷰를 좀 담아왔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젊은 시절을 조금 회상해 보면서 흐뭇해지는 컨텐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더 있죠. 제 영상이 좀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바쁘시니까 알람은 좀 하지 마시고, 대단한 거 아니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